저 대표님 있잖아요. 그 20년 동안 월스트리트에 계셨잖아요. 더 오래됐죠. 그러면 그 네. 당시에 있었던 뭐 수많은 금융 관련 사건들이 있었잖아요. 계셨을 때 그때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? 글쎄요. 그 우리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죠. 그 빅숏이라는 영화도 있고요. 그 리만 사태라고 그러죠. 미국의 그 리만 브라더스라는 회사가 이제 파산하게 되면서 그 여파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닥쳤던 거죠. 그래서 그 당시 얘기하면 재미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네요. 그러면 리만 브라더스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어떤 회사인가요? 그 미국의 금융기관은 유태인 회사들이 많아요. 살로몬, 리만, MAN으로 끝나는 회사들은 대부분 유태인 회사라고 보면 돼요. 우리가 아는 메릴 린치라든가 뭐 큰 미국의 증권회사들이 있잖아요. 그 중에 하나죠. 다양한 업종에 있죠. 예를 들어서 기업에 금융을 한다든가 아니면 브로커, 증권 사고 파는 걸 한다든가 인베스트먼트 뱅킹이라고 그러죠. 새로운 기업을 상장시킨다든가 또 M&A도 굉장히 강점이 있던 회사죠. 그러니까 돈을 잘 벌던 회사입니다. 굉장히 큰 회사죠. 그리고 역사도 길고 그 회사가 망할 거라고는 사실은 아무도 예측을 못했고 저도 마찬가지 그랬고 제가 개인적으로 기억이 나는 거는 코리아 펀드가 이제 증자를 할 때가 있었어요. 그래서 리만 브라더스가 주한사라고 그러죠. 주한사였기 때문에 많이 일을 했는데 제가 알던 리만 브라더스의 그 직원들도 안타깝게 다 잡을 대부분 잃어버렸죠. 근데 결과적으로 리만 브라더스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서브프라임이라고 그러잖아요. 경제력이 없으면서도 그 집을 산 사람들의 결국 그 채권이죠. 그 채권이 부실하게 돼 있는 거를 이제 무리해서 그 투자를 하게 되고 또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파생 상품으로 되면서 그 실제적인 부채보다도 그 금액이 훨씬 더 커졌던 거죠. 계속 그거를 이용해서 또 새로운 증권을 발행하고 또 증권을 발행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발행한 사람들조차도 이해를 잘 못하게 됐고 금융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도 그 위험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게 되는 지경까지 간 거죠. 그린스팬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결과적으로 문제가 생긴 이유는 코퍼레이트 거버넌스의 문제다. 금융기관들이 위험이 오는 거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뭐가 있죠? 그리디한 거죠. 욕심이 생기고 그다음에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리스크를 많이 택했을 때 그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경영진이었어요. CEO였어요. 그러니까 위험을 많이 지는 걸수록 자기는 돈을 벌 가능성이 크고 대신에 손해를 봤을 때는 그 책임을 별로 짓지 않는 게 코퍼레이트 거버넌스죠. 그러니까 그 기업을 운영하면서 CEO의 보너스에만 관심이 갖게 된 그 결과가 결국은 나중에 결말이 좋지 않게 된 거죠. 그래서 영화 보면 빅숏이라고 나오잖아요. 그래서 그 부실을 알던 사람들은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 수가 있는 찬스가 생기기도 했고 그래서 하여튼 많은 교훈을 얻게 하는 거죠. 리만 브라더스가 제가 일하던 회사하고 약 골목으로 따지면 한 5개 그 에비뉴라고 그러죠. 5개 정도 지나가기 때문에 제가 탄 버스가 항상 리만 브라더스를 지나가게 되는데 그 망한 날 아침에 제가 봤던 기억이 나요. 그때 영화 같은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. 그 영화에서 보면 이제 회사에서 해고된 사람들이 이 박스에다가 자기 개인적인 물건을 갖고 나오는 장면이잖아요. 근데 이거는 몇십 명이 그 아침에 들고 나오는 장면을 제가 보게 됐죠. 진짜 그 실감을 하게 됐죠. 이제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붕괴된다고 그럴까요? 그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잡을 잃게 됐고 또 고통을 갖게 되는 그 한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. 그 당시 뉴저지에 살고 있었는데 뉴욕에 가려면 조지 워싱턴이라고 그 다리를 건너야 돼요. 근데 다리를 건너는데 다리에 차가 하나도 없었어요. 다리 건너는데 이제 그 돈이 15,000원 정도 되는데 그 15,000원이 없거나 아니면 잡을 잃었기 때문에 이제 뉴욕에 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던 거죠. 내가 일하던 회사는 라자드라는 회사였어요. 자산운용사였고요. 금융위기를 비껴놨어요. 왜 비껴놨냐면 위험한데 투자 안 하는 회사의 정책 때문에. 근데 되게 재미난 거는 리만 브라더스가 제가 일하던 라자드하고 M&A 마켓에서 굉장히 경쟁을 하던 회사였는데 회사가 이제 파산을 하게 되면 파산에 따르는
여러 가지 업무가 필요하겠죠. 채권단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. 근데 그거를 라자드가 맡게 된 거죠. 되게 아이러니하죠.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생기는 수수료는 세금에 우선해서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라자드는 리만이 망하면서 큰 돈을 벌게 된 그거죠.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미국의 금융 산업이 어렵게 됨으로 인해서 큰 돈을 벌었던 그 관례들이 많이 깨지게 됐고 옛날처럼 그렇게 큰 돈을 버는 증권에서 돈을 버는 시대는 아직은 돌아오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걸 겪으면서 사람들은 이제 교훈을 얻는 거죠. 위험에 대한 거를 미리 준비하고 너무나 사람들이 한쪽으로 좋다 그럴 때 그때 위험이 되고 올 수 있다는 거죠. 그 당시는요 부동산은 당연히 한없이 올라갈 거라고 사람들 착각을 했었죠. 그래서 그게 브레이크를 걸었던 거고 위기는 항상 오게 돼 있어요. 사람들이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위기가 오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. 그래서 미국에서도 많은 제도가 바뀌게 된 거죠.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자본이나 노동의 효율성 그다음에 유연성이 굉장히 중요하죠. 유연성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